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혜원 대표 같은 경우는 환생경제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 초기에 환생경제. 환생경제라는 네. 연극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풍자. 욕을 해야 되죠. 예, 낮은 수준의 풍자. 풍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질스러운 그런 연극이었는데 거기에 배역을 맡았단 말이죠. 근데 물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때 그거 해가지고 욕 엄청 쳐드시는 거 아니냐고. 근데 지나가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3, 4개월 전에. 박근혜한테 버림받고 이제 그 고생하다가 다시 이 중앙정치로 들어오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하마을 간 건가요? 그러니까 괜찮은 자질을 가진 정치인이에요. 여당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주지는 않겠죠.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은 아예 빠져야 되는 거고. 그 정책연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정책연대는 가능한. 왜냐하면은 이혜원 대표는 제가 17대 때도 재정경제위원회 바로 내 옆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즘도 뭐 사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충분히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뭐 어떤 뭐 포섭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당하게 어떤 정책연대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대선하는 과정에서 뭐 구세어라 유승민하고 너무 띄워가지고 제가 4호위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뭐 우리 총수님도 지적을 하고 우리 당내에서도 야단을 맞았는데 그건 제가 인정해요. 근데 제가 그랬던 이유는 우리가 정파적 경쟁도 있지만 전체 정치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사명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진짜 자유한국당 같은 데가 다시 복원이 돼서 힘을 갖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는 촛불 시민혁명에 대한 배신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승민 대표를 이렇게 격려도 하고 했는데 뭐 그냥 그걸 갖다 프랑카드도 걸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유세할 때마다 또 그 프랑카드를 들고 오세요, 선거운동원들께서.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자유한국당이 지금보다 조금 더 득세할 뭐 8대2 범위 내에서겠지만 어떤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대안만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저는 자유한국당을 원외로 내모는데 다 동참할 것 같아요. 그러면 110명 가까이를 다 떨어뜨리는. 저는 그 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거든요. 우리가 지난 10년 민주정부하고 그 다음에 9년 동안 너무나 놀라고 충격적인 것이 우리가 일궈온 민주주의가 불가역적인 건 줄 알았는데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60년 기득권 세력이 정권을 잡으니까 얼마든지 엉망진창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래서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전 정치 구도 자체를 크게 바꿔야 된다. 네. 극우 수구 세력을 말하자면 완전히 주변화시켜야 된다. 현실 정치 내에서. 그 사명에 대해서는 저는 자유한국당이 아닌 모든 정당이 저는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정부도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아주 잘하면 바른정당이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혁신 아주 잘하면. 저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 혁신위원장을 정말 선임을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코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당분간은 바른당이 못 가겠구나. 그래서 아니, 진짜 그 혁신위원장은 신의 한 수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희생양, 그리고 뭐, 태극기 집회를 본인이 직접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극기 집회가 훨씬 숫자가 많았다는 주장들. 듣던 이야기 들잖아요? 숫자가 훨씬 많았는데 보도를 안 해줬다. 태극기가 의병이었다, 이런 거.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예. 했죠. 그런데 그분이 혁신위원장이 됐어. 저는 홍준표 대표님이 되신 이후에 기대가 컸어요.
근데 그 기대에 딱 부응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저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건이 좋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여건에서 좀 보다 좀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제가 이제 있으세요?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을. 조금 더 세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예. 내일 이 취임식이 내일입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오늘까지는 좀 말조심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예. 적극적인 전략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또 마구 주로 막말을 해주세요. 여기 와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아주 잘하면 바른정당이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아주 잘하면. 저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 혁신위원장을 정말 선임을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코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당분간은 바른당이 못 가겠구나. 그래서 아니, 진짜 그 혁신위원장은 신의 한 수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희생양, 그리고 뭐, 태극기 집회를 본인이 직접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극기 집회가 훨씬 숫자가 많았다는 주장들. 듣던 이야기 들잖아요? 숫자가 훨씬 많았는데 보도를 안 해줬다. 태극기가 의병이었다, 이런 거.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예. 했죠. 그런데 그분이 혁신위원장이 됐어. 저는 홍준표 대표님이 되신 이후에 기대가 컸어요. 근데 그 기대에 딱 부응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혜원 대표 같은 경우는 환생경제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 초기에 환생경제. 환생경제라는 네. 연극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풍자. 욕을 해야 되죠. 예, 낮은 수준의 풍자. 풍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질스러운 그런 연극이었는데 거기에 배역을 맡았단 말이죠. 근데 물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때 그거 해가지고 욕 엄청 쳐드시는 거 아니냐고. 근데 지나가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3, 4개월 전에. 박근혜한테 버림받고, 이제 그 고생하다가, 다시 이 중앙정치로 들어오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하마을 간 건가요? 그러니까 괜찮은 자질을 가진 정치인이에요. 여당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주지는 않겠죠.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이제, 다 동참할 것 같아요. 그러면 110명 가까이를 다 떨어뜨리는. 저는 그 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거든요. 우리가 지난 10년 민주정부하고 그 다음에 9년 동안 너무나 놀라고 충격적인 것이 우리가 일궈온 민주주의가 불가역적인 건 줄 알았는데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60년 기득권 세력이 정권을 잡으니까 얼마든지 엉망진창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래서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전 정치 구도 자체를 크게 바꿔야 된다. 네. 극우 수구 세력을 말하자면 완전히 주변화시켜야 된다. 현실 정치 내에서. 그 사명에 대해서는 저는 자유한국당이 아닌 모든 정당이 저는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정부도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다시 복원이 돼서 힘을 갖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는 촛불 시민혁명에 대한 배신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승민 대표를 이렇게 격려도 하고 했는데 뭐 그냥 그걸 갖다 프랑카드도 걸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유세할 때마다 또 그 프랑카드를 들고 오세요 선거운동원들께서.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자유한국당이 지금보다 조금 더 득세할 뭐 8대2 범위 내에서겠지만 어떤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대안만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저는 자유한국당을 원외로 내모는데 요즘 유행하는 말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은 아예 빠져야 되는 거고. 그 정책연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정책연대는 가능한. 왜냐하면은 이혜원 대표는 제가 17대 때도 재정경제위원회 바로 내 옆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즘도 뭐 사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충분히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뭐 어떤 뭐 포섭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당하게 어떤 정책 연대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대선하는 과정에서 뭐 굳세어라 유승민하고 너무 뛰어가지고 제가 4호위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뭐 우리 총수님도 지적을 하고 우리 당내에서도 야단을 맞았는데 그건 제가 인정해요. 근데 제가 그랬던 이유는 우리가 정파적 경쟁도 있지만 전체 정치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사명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진짜 자유한국당 같은 데가